PPT 보시면요. 후보자 화면에 메르스 백스 보이시죠? 네. 후보자는 메르스 대응 총괄 반장 하셨잖아요. 네. 백스 작성도 총괄하셨고요. 2015년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서 초기 대응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용량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문재인 야당 대표가 그렇게도 비판하던 메르스 방역의 주역, 그 당시 정경 현장 점검 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되었고 권덕철 총괄 반장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메르스 방역 실패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대답은요. 네. 이따가 마지막에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참 섭섭합니다. 이번 정부의 방역 기준과 원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잘해도 실패라고 하고 여당일 때는 못해도 성공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전문 용어 있잖아요. 내로남불의 곡치입니다. PT 2번 보여주십시오. 후보자. 이 메르스 백서 작성할 때 얻은 교훈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서에 교훈이 있다. 이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책 제목입니다. 해놓고 현재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요. 5년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보건의료 R&D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감염병 치료 R&D로 선거 대응하겠다고 언론 인터뷰, 선제 대응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던데 뭘 하신 겁니까? 보세요. 코로나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올해 7월 말이 되었어야 코로나 R&D 공고를 냈습니다. 확실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하루 몇십 명이나 사망하고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메르스를 경험하고 백서까지 쓰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덧붙여서 후보자,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낸 기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 차관도 하셨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 고위 공직자께서 지난 10월 중동 출장을 다녀와서 노마스크로 행사 참석하셨죠. 화면 보세요.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2시간 어겨도 200만 원 벌금 물고요.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냅니다. 해외 출장에서도 노마스크 아부다비에서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80달러 벌금입니다. 알고 계셨죠? 국제적 망신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아부다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거 국제적 망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후진국인 걸 증명하러 간 겁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과 보건의료 의식으로 무슨 장관을 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로 평가한 후보자, 메르스 교훈을 얻고도 코로나 R&D에 넉장되어 난 후보자, 이 엄중한 시기에 국내외에서 노마스크로 활동한 후보자,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오히려 경계감입니다. 징계감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십니까? 간단히 이상의 부분에서 간단히 답하십시오. 네, 아까 메르스로부터 교훈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의 문제, 역학조사 범위를 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문제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대응에 미흡했다라고 WHO에서도 평가를 했고요. 근데 그 뒤에 방역대책본부가 복지부로 올라오면서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고 제가 총괄 반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종식을 시켰고 그에 따르는 백서를 저 백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자가 여러 각계 의견들을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하고 하나 더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인허원장 하면서 치료제 개발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어떻게 R&D 예산이 2조 5천억이잖아요. 올해 지금 이제 내년 예산 7천억 넘죠. 그런데 작년에 벌써 우한 코로나 난리 쳤을 때 벌써 발주해야 되죠. 그래 넉장 부리고 있다가 올 8월에 돼가지고 이제 치료제 발주하면 어떡합니까? 기능 원장님께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징계감입니다. 장관은 고사하고.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R&D를 발주를 하려면 그 앞에 RFP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서를 이렇게 충분히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시행 준비가 된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R&D는 감염병 관련해서는 그간에 연구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걸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정부 범정부적인 차원의 그런 R&D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서 저렇게 했다는 거고, 준비된 그 제약이라든지 연구자랄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지금 그 뒤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해외 출장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 식사 장소라든지 그리고 진흥원의 지사에 가서 그 사진 촬영을 해서 잠깐 저렇게 벗었는데 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